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절세 계좌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노후 준비를 돕겠다며 만들어준 계좌가 세 가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증권사 앱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다들 이 계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계좌를 만든 것과 제대로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열심히 챙기고 계십니까? ISA 안에 국내 주식을 담아두고 계십니까? 퇴직금을 그냥 통장으로 받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2026년 정부가 슈퍼 ISA라는 전례 없는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를 잘못 쓰고 있는 분들은 이 혜택조차 반토막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이 모르는 절세 계좌의 진짜 사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미래를 만나보세요.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ISA 만들어, 연금저축 넣어, IRP 꼭 해야 해.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 가도 증권사 앱을 열어도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님께 이 계좌들을 권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좌들 정말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세 계좌니까 일단 만들면 되고 세액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좋고 돈이 생기면 채워 넣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ISA는 뭐든 넣어도 되는 맞는 통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진실은 하나입니다. 절세 계좌를 잘못 쓰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잘못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3세 직장인 이부장 씨는 3년 전 연금저축 계좌에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로 140만 원 넘게 환급받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 결혼 준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려 했는데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전체의 16.5%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부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간 납입한 원금만 1,8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수익까지 합하면 2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 전체에 세금을 내야 한다니요. 환급받은 돈 다 합쳐도 420만 원 정도였는데 중도해지 세금으로만 3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환급 혜택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월세 계좌의 혜택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국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일종의 선분 혜택이거든요.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저율로 과세하는 조건으로 지금 세금을 미리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면요? 국가는 미리 돌려줬던 세금을 이자까지 얹어서 도로 가져갑니다. 더 나아가서 ISA는 어떤 상품을 넣느냐에 따라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을 ISA에 넣으면 사실상 한도만 낭비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원래부터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거든요. 절세할 게 없는 상품을 절세 계좌에 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받은 퇴직금,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다 내야 합니다. 그런데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을 30에서 40% 영구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 2억 원이라면 최대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냥 어느 통장으로 받느냐의 차이만으로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계좌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ISA를 맞는 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도 넣고 펀드도 넣고 예금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다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ISA의 핵심 혜택은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세금이 없는 상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한도만 낭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채권 직접 투자는 매매 차익에 원래부터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ISA에 넣는 건 절세할 게 없는 상품을 절세 계좌에 넣는 겁니다. 연간 2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납입 한도를 의미 없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ISA에 넣어야 할 상품은 뭘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월배당 상장지수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월배당 상장지수 펀드는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4%를 바로 떼어갑니다. 그런데 ISA 안에서 받으면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리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해외 상장지수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추종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면 차익에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ISA 안에서 하면 이 세금을 피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ISA는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최종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상품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고 다른 상품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요,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 원 수익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ISA에서는 500만 원 빼기 300만 원, 즉 20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거든요. 이 200만 원도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ISA의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슈퍼 ISA를 출시합니다. 기존 ISA와 차원이 다른 혜택이 생기거든요. 지금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슈퍼 ISA는 일반형이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당 ISA를 하나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ISA는 기존 계좌를 유지한 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절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ISA 3년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빼지 말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십시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년간 ISA에 2천만 원을 납입했다고 칩시다. 만기 때 이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을 추가 세액 공제받습니다.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2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이 추가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납입 한도 2월 기능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올해 ISA에 한 푼도 넣지 않으면 내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없더라도 계좌만 미리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넣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계좌를 개설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 공제죠.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순간 그 돈에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 전체에 16.5%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부장 씨처럼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게 더 나을까요? 놀랍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세금 없이 꺼낼 수 있거든요. 수익금에만 16.5% 세금을 내면 됩니다. 유동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세액공제를 받고 언제 포기해야 할까요? 간단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까지 20년 이상 남았고 중간에 목돈 쓸 일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십시오. 복리효과와 세금 혜택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이시고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일부 포기하는 전략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계좌 종류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이 아니라 반드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수수료가 높고 수익률이 낮거든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추종 상장지수 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 낼 돈이 지금 내 계좌 안에서 계속 복리로 불어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납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1%만 하는 황금 납입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해도 매년 최대 150만 원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 매달 50만 원을 꽉 채우십시오. 안전자산 의무 비중이 없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급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900만 원 한도를 채우려면 IRP에 연간 300만 원, 매달 25만 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약 150만 원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여유자금은 전부 ISA에 넣으십시오. 이 세 계좌를 이 순서대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세금으로 새는 돈을 연간 수백만 원 막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은행 예적금에 큰 돈을 넣어두면 이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에서 아무리 많이 타도 지금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3천만 원, 5천만 원을 타서 쓰더라도요. 이게 절세 계좌에 숨겨진 진짜 힘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30년 직장생활, 마침내 퇴직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억 원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IRP 계좌로 받으면 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영구적으로 감면받습니다. 그냥 어느 통장으로 받느냐만 바꿨는데 수백만 원이 달라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IRP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내는 세금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거든요.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율 3%에서 5%만 냅니다. 그런데 IRP에서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IRP는 진짜 노후까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만 넣으셔야 합니다. 유동성이 필요한 돈은 ISA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으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2026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리아 계좌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리아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미국 주식처럼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원래 내야 할 22%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줍니다. 1분기, 즉 1월에서 3월 사이에 움직이면 100% 면제,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감면폭이 줄어듭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난 분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안전하게 목돈을 굴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계좌가 생깁니다. IMA, 종합투자계좌입니다. IMA의 핵심은 원금 보장입니다. 증권사가 자금을 운용해 주는데 만기 시 원금 지급을 약정합니다.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하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안전하거든요.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4%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도 받을 수 있고요. 납입 한도나 나이 제한도 없어서 목돈을 굴리기에 좋습니다. 은퇴 후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데 은행 예금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불안하신 분들께 딱 맞는 계좌입니다.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안전한 목돈 관리가 필요하다면 IMA,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잡으려면 연금저축과 IRP, 세금 효율적으로 투자하려면 ISA입니다. 이 세 가지 계좌를 제대로 조합하면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구간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ISA에 국내 주식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배당 상장지수 펀드와 해외 상장지수 펀드를 담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진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세액공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0에서 40% 세금 감면, 그냥 통장 선택만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슈퍼 ISA가 출시됩니다. 지금 당장 기존 ISA 계좌를 개설해 두십시오. 납입 한도 2월 기능 덕분에 지금 만들어두기만 해도 나중에 한도가 2배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은 많이 버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계좌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ISA에 국내 주식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략은 맞는지, 퇴직금 수령 방법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감사드립니다.